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2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억지 및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북한에 도발하면 몰락의 길밖에 없을 것이다. 뭐 대충 이런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뉴스는 없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한미 간에 자주 이야기를 하고 공통된 전략 방침을 확인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국가지도부가 한 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와 접촉하면서 어떤 속으로 판단을 하고 있느냐, 개선하고 있느냐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약 4개월에 걸친 정책을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첫째,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미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면 될 텐데 갑자기 영향평가를 한다든지 또 국방부가 허위 보고를 했다는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말썽만 일으키는데 북한이 워낙 강하게 도발을 하니까 마지못해 나머지 4기를 배치를 해서 그나마 한 세트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찜찜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려면은 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에 대해서 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전쟁 이야기하니까 북한을 치려면은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자마자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분들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을 쓰지 않고 해외인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가 있다. 그때는 한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이야기는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미련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동맹국의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직설적인 트위터로 공개를 한 것은 참 드문 이야기인데, 그 드물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최근에 북한에 대한 이른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600만 불 상당의 의약품 등을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일본까지도 포함해서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 종합을 하면은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외교적 압박, 경제적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한편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가분하게 느낀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더 강경하게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자.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리고 서울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군이 대응 작전을 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강경하게 나올 때 그때 부담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국을 막 말려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는 미국이 북한 공격하는 거 반대다. 그렇다고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이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하는 아주 절명 카드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금 어떻게 전략화하느냐라고 고심하고 있는데, CNN과 며칠 전에 인터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필요 없다. 그리고 자체 핵무장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은 좀 난감해하면서도 그러면 잘 됐다. 아, 한국 정부는 핵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데 대해서 별 관심이 없구나.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 것을 막아주는 데는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좋다.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 공격을 당하는 것을 감수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동맹국이지만은 한국이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한국 보호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우리는 그러면 서울을 굳이 보호할 필요 없이 우리 군사력으로, 즉 한반도 바깥에 있는 항공모함 타스크포스로서 북한을 충분히 요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한국이 부담스러웠는데 홀가분해졌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프리핸드를 얻은 느낌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핸드를 얻었다, 트럼프가. 그래서 오히려 요새 점점 북한을 어떤 식으로 공격할 건에 대한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고려 대상에서 빼버리고 중국하고 깊게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하더라도 휴전선 넘어서 미군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중국은 안심해라. 그리고 중국의 기득권은, 북한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해 주겠다. 다만 김정은과 핵은 제거해야 된다. 이 선에서 깊은 대화를 나눈다면은 한국은 고려 대상도 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빅딜을 하는 그 판에 끼일 수도 없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구경꾼 입장을 취함으로써 발언권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발언권이. 어떤 일을 할 때 구전 일을 하는 사람이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험을 하는 사람,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그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구전 일도 하지 않겠다. 위험한 일도 하지 않겠다. 미국이 알아서 해주세요. 중국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입장이 되니까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에 들어갔을 때, 그걸 군사적으로 해결하든지 외교적으로 해결하든지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잘 됐다.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일본, 러시아는 참고로 해가지고 또 북한 의견도 좀 들어주고 해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홀가분한 심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트럼프를 말려서 북한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했습니다. 북한한테도 이게 유리한 게 아니죠. 유명한 1938년 여름에 뮌헨 회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과 조금 비슷해요.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지역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럽 전쟁에 휘말려든다. 특히 체코와 동맹국이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체코슬로바키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전쟁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국의 챔버린이라는 수상이 끼어듭니다. 챔버린도 프랑스와 영국은 거의 동맹관계니까 만약 프랑스가 체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하면은 영국은 저절로 독일과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러면 제1차 세계대전 재판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챔버린이 나서고 드디어 무솔리니가 뮌헨 회담, 사자회담을 제안합니다. 사자회담은 뭐냐?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놀랍게도 체코슬로바키아는 이 사자회담에 끼이지도 못합니다. 그때 체코슬로바키아는 굉장한 공업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그 수테튼란트라는 그 독일인 거주 지역은 아주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동맹국인 프랑스가 체코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체코의 운명을 네 나라가 뮌헨에서 만나서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히틀러는 좋다. 양보하는 척 하면서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쳐들어가지 않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그 대신에 수데텐란트를 우리가 점령하겠다. 그럼 여기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동의를 해줘야 된다. 이러니까 프랑스, 영국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수데텐란트를 다 무혈 진주하도록, 독일이 무혈 진주하도록 허용해버립니다. 또 히틀러는 어떻게 하느냐? 수데텐란트만 먹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다 먹어버립니다. 뭐 형식상은 보호령으로 두면서. 왜 이렇게 됐느냐? 수데텐란트를 가진 체코슬로바키아가 진정한 동맹국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즉 프랑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프랑스에 의해서 버림을 받으니까 그 체코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뮌헨 회담에 끼이지도 못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행보를, 주인의식을 버린 행동을 계속한다면은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가 한국을 무시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물론 그런 위험을 피할 방법은 많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전술핵, 미국에서 모처럼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서둘러서 그게 찬물을 끼얹어 버려가지고 미국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카드 하나를 없애버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CNN과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죠. 그 전술핵 재배치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맞지는 않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어기고 핵무장한 마당에 사실은 그것은 사문화되었다. 오죽하면은 한국의 국민과 국민 60% 이상 그리고 야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겠느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도 야,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겠구나. 중국도 가만두면은 전술핵이 재배치되겠구나. 이렇게 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한국은 카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잘라가지고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자체적 핵무장 반대. 이래 되면은 난감하게 된 것은 아마 트럼프 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유엔 총회 참석해서 3박 5일간으로 뉴욕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